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김성현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관광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광에서의 장애인 차별, 우리나라의 아주 큰 차별 상황 중에 하나인 차별 상황을 좀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지역에서 오신 활동가분들은 저희를 모두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그리고 이후의 활동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고 바꿔나가는 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관광에서의 차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나갈까요? 네. 일단 관광활동의 현황이랑 실태 좀 살펴보고요. 관광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PPT 인쇄물을 보니까 좀 오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PPT는 수정본이거든요. 보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로서의 장애인 관광, 그리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관광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이런 겁니다. 예, 즐거움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휴식도 취하고 기분도 전환하고 자연경관도 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풍습이나 환경도 살펴보는 그런 거죠. 요즘은 해외여행이 너무나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해외 아니라 국내 여러 곳을 관광, 여행, 여가활동 여러 가지 이름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국민 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해마다. 그래서 봤더니 이 국민 14세,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행 경험률이 89.5%라고 해요. 그래서 1인당 평균 5.5회고, 그리고 평균 여행 일수도 열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통계는 이렇습니다. 2015년 저희 통계를 보면 이거는 장애인들 모두에게 물어봤더니 여행은 9.8% 정도만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앞에 수치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100명 중에 전체 중에 10명이 채 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은 더 적어서 3.9% 정도만 지난 1년간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자세히 보시면 장애 유형별로도 이렇게 쭉 이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광, 등산, 낚시 등등을 모두 포함해서 9.8% 정도고요. 해외여행은 3.9% 정도고, 보시면 지금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여행은 2%, 해외여행은 0.7%예요. 그리고 뇌전증 장애인의 경우에 해외여행은 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일단 해외에 갈 때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국내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여행하기 힘든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페이지가 제가 여러 개의 오타를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트를 좀 잘못 쓴 게 있습니다. 좀 비교해서 보시면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016년에 장애인개발원에서 숙박시설 실태조사라는 걸 잠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 객실 비율이 1% 이하인 데가 35.7%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예 없는 곳도 7% 정도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를 거의 초과하는 곳이 5%밖에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 머물 수 있는 객실이 없습니다. 어저께 여기 머무시면서 저희가 잠시 난리가 났었죠. 콘도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9cm 정도의 턱이 있었어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그 9cm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했겠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이 넘기에는 너무 높은 턱이었죠. 이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었느냐?
지금 장애인 편의점법, 그러니까 임산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에 대한 편의점법에 보면 법정 기준으로 객실 수가 1% 이상만 만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전체 만약에 200개 객실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2개 정도만 장애인 객실로 편의시설을 갖추면 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명이 여행 가면 안 되죠. 예, 한 2~3명밖에 잘 수 없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숙박시설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요. 법적으로는 일반 숙박시설하고 관광 숙박시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숙박시설은 조금 더 의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한 3% 이상 이렇게 이제 뭐 관광 호텔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그런 곳들은 3%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숙박시설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펜션 또는 이제 작은 모텔들 이런 숙박시설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이곳은 객실이 30개 이하면 아예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꼭 여행 갈 때 30개 이상인 곳을 골라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30개면 굉장히 넓은 숙박시설이죠. 펜션 같은데 방 하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우리가 골라야 합니다. 관광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관광은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 장애인도 관광을 갈 수 있다던가 장애인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비장애인이 그렇게 똑같이 평등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장애인이 뭐 그 몸을 끌고 왜 거기까지 가? 뭐 그렇게 멀리 가느라고 그냥 집에 있지?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관광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관광이나 여행, 집을 떠나는 이런 방식의 여가 활동은 여러 가지 권리가 바탕에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하나만 보장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접근, 내가 여행을 가는 곳에 대한 정보 또는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또 그곳까지 내가 갈 수 있는 이동에 대한 권리, 그리고 가서 내가 거기를 들어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접근에 대한 권리까지 이 세 가지 권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이 관광이라는 형태의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죠. 우리나라는 세 개가 다 잘 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관광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를 좀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요. 15분 되기 전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다들 힘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일단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탈 수 없습니다. 예. 휠체어가 탑승할 수 없죠. 일단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건 포기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설사 이제 내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곳까지 갔다고 했을 때 렌트카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예. 렌트카에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핸드 컨트롤을 장치해 놓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장애인인데 저희 항상 여행 갈 때 저만 운전을 해야 되죠. 남편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에 장애인이 2명 이상 여행을 오면 다른 누군가는 차량을 렌트카에 휠체어 장착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죠. 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그곳에 갔다 해도 그곳에서 차량을 빌려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애인 콜택시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타 지역에 가서 이걸 쓰려면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나는 그곳에서 바로 그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미리 그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즉시콜이 아니고 예약으로 탑승을 가능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행 갈 곳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내가 이용할 차량을 미리미리 날 등록하고 그 차량도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자동차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갑자기 어느 지역에서 여행을 자기 차로 하고 계셨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서 차는 옴짝달싹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좀 가까운 다른 곳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더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법정 대수가 장애인 콜택시 200명당 한 대입니다. 예. 그 지역에 장애인이 많으면 내가 그 지역에 놀러 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1, 2급 장애인이 7,632명 정도로 이제 얼마 전 통계에 있는데 운행 대수가 40대입니다. 예. 그리고 저상버스는 제주 지역에 9대예요. 이제 그 시간에 운행하는 저상버스가.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내가 가서 그곳에 이미 이제 있는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자, 그다음에 관광지의 상황입니다. 경사로는 없죠. 예, 우리의 고궁과 공원과 관광지들은 대부분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돼 있죠. 그 작은 경사로를 설치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없습니다. 뭐 바닷가에 바다를 아주 가까이에서 본다거나, 예, 남들이 다 이제 접근하는 아주 멋있는 절벽에 폭포를 본다거나 이런 건 어렵죠.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 카페나 식당들도 접근이 불가합니다. 지금 우리의 장애인 편의법 안에는 100평 이상의 시설만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카페나 식당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휠체어 타신 분과 여행을 갔더니 들어갈 수 있는 카페가 없어요. 다 산꼭대기에 있더라고요, 카페들이. 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차별 사례들이 있는데요. 맹인 안내견을 동반하고 케이블카를 타려고 하셨던 분을 타지 못하게 거절한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속초의 설악산에서요. 예,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셨고, 그 다음에 맹인 안내견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상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하게 속초시에서 그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관광과 관련한 이 인식 정도인 거죠.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 휠체어에서 흙이 묻는다고 하면서 이 우리가 놀러 가는 그 많은 뭐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뭐 이런 요새 이제 많은 수영장 형태의 놀이시설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신 분은 여기 한쪽에 가만히 계세요. 그 바닥에서 흙 묻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이 밖에 아마 제가 사례를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차별 사례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그래도 나름 관광과 관련해 많은 이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권고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차별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핸드 컨트롤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던 분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권위가 차량에 그 운행 장치를, 운행 보조 장치를 설치하고 장애인에게도 대여를 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내렸죠. 그리고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이 이 항공기에 탑승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주 소형 항공사의 경우에 그 브릿지라고 해서 항공기에서 내가 공항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본인들 회사에. 그래서 장애인들이 버스를 다시 타고 비행기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활동보조인이나 동행한 사람이 장애인분을 업고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이 됐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그 브릿지를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이렇게 이제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이 휠체어를 탈 때 지금도 많이 거절을 당해요. 이 전지가 흔들리면 폭파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지의 사용 방법을 외국에서는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많아서 실제로 휠체어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직원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타신 분이 비행기를 타러 가시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굉장히 미리 나가셔야 합니다, 공항에. 그래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아까 대만 사례 말씀하실 때 배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박은 거의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에도 전부 턱으로 되어 있고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설사 탑승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서의 이동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선박들이 모두 옛날에 만들어진 현재의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선박이 대부분이어서 그 시설 자체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동 휠체어에 대한 편의 제공 교육을 직원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권고들이 있습니다. 뭐 고속 시외버스 조만간 탈 수 있게 되리라 한번 꿈을 꿔봅니다. 아직 소송 중인데요. 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그 새롭게 관광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인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라라고 정책 권고로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자, 권리로서의 그러면 얘는 누군가 우리한테 해주는 뭔가 시혜적인 정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법안에 권리라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됐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아까 CRPD라고 이제 앞에 분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 30조에 보면 여행 서비스와 같은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접근성을 최대한 당사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택의존서는 비준하지 않았지만 권리협약은 비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국내법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이제 관광이 들어갔습니다. 관광에서의 차별도 역시 차별이라 이 법에 적용을 받지만 관광활동이라고 한마디 더 박아서 좀 더 강력한 법 적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조 2항에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를 담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국민들이 관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법인데요. 그 법안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47조에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국가가 나름의 관광진흥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의 관광이 진흥이 잘 안 되죠. 저희가 갈 수 없습니다. 너무. 자, 그러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관광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몇 가지를 좀 제안 드리려고 해요. 일단 법들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아까 그렇게 애둘러 표현하지 말고 명확하게 장애인에 대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담아야 돼요. 자,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 정도로는 어렵죠. 반드시 편의를 제공해라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편의보장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숙박시설이나 관광지 등에 대해서 뭐 30실 이상이어야 된다라든가 지금 이 일반 숙박시설은 출입구에 대한 규정, 이 정도 규정밖에는 의무 규정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어도 지금 법으로는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나 관광지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이동을 못하면 관광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교통수단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명확하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단 관련법들이 좀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관광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으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이 장애인만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바퀴 달린 이 차량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죠. 예, 유모차도 있습니다. 많은 기구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005년 되게 오래됐죠. 올해 2018년인데요. 근데 2005년에 유엔 세계 관광기구에서 이미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을 선언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배려프리 관광을 이야기를 했고, 관광시설이나 목적지에 분명하게 주차장, 표지판, 엘리베이터, 특히 여기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 게, 가격에 있어서 장애인 시설 이용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시한 그 원칙 안에 장애인이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제공돼야 되는 편의 제공에 대해서 부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제공받는 편의 제공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이런 내용을 이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나 역이나 관련 시설에 당연히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분들이 내내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잘 돼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전 아까 대만의 이 화면을 보면서 사실 너무 이제 부러웠어요. 기차를 타는 거, 선박을 타는 거, 그 모든 과정 중에 아까 당사자분이 난 혼자서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서 우리도 좀 빨리 바꿔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관광을 좀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면서 계속 바꾸라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광에서의